일단은 잘 못 웃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가끔 나가니까 지금은 조금 많이 제가 유연해져서 그래요? 조금 나아졌는데 예전에는 저한테 말을 못 걸었죠. 애들이 저를 좀 만만하게 본다? 약간 제가 안 웃으면 좀 인상이 좀 안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갖고 그래서 좀 와 지호가 우리나라에서 진짜 후덕 최고라고 처음 봤다고 저는. 근데 별로 시합에 나가는데 그런 후덕이 필요 없는 거예요. 네, 더가우 베테랑 두산 베어스 김지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몇 년 만인지 혹시 아세요? 19년 우승했을 때 그때 하고 처음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두산 베어스 김지호입니다. 와, 많이 기다렸어요. 안 그래도 자주 요청이 왔는데 제가 야구를 잘 못해서 제가 나가기엔 좀 아직 실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몇 번 거부를 좀 했습니다. 너무 겸손한 말이네요. 아닙니다. 2019년 그때 왔을 때랑 지금 24년의 김재호 어떻게 달라졌나요? 그때는 저희가 우승하고 나서 제가 주축일 때 촬영이었고 지금은 고참으로서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나이가 됐죠.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 진짜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고 참 힘들었던 시즌이 이제 어느덧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이번 시즌 좀 돌아보자면 어땠나요? 제가 늦게 준비를 하고 늦게 팀에 합류를 해서 잘해야겠다라는 그게 되게 컸어요. 작년에 어떻게 보면 조금 팬분들한테 좋은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과 같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너무 욕심을 냈는데 그게 좀 잘 안 됐어요. 안 되다 보니까 심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고 부담감도 컸고 그래서 조금 아쉬운 시즌인 것 같아요. 원래 김크크란 별명이 정말 많이 돌았잖아요. 요즘 뭔가 표정에 무게가 느껴졌다고 할까나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단은 잘 못 웃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가끔 나가는데 못하는데 웃고 있으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약간은 지금은 이제 포커페이스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저희 세대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은퇴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웃을 일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팬들이 너무 이렇게 해맑은 모습만 봐서 밝고 해맑고 이런 성격일 것 같다라고 추측을 많이 하는데 사실 원래 성격은 생각도 많고 깊은 편이잖아요. 그쵸. 많이 진지하죠. 진지하고 재미도 없고 말도 잘 안 하고 그런 편인데 야구장 오면 사람들이 선수들한테 그 힘을 받기 위해서 많이들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힘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저희의 표정을 보고 더 기분이 좋았으면 하는 바람에 저는 더 웃으려고 노력을 했고 약간 힘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사람이 옆에서 웃으면 같이 약간 웃게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어필을 해주고 싶어서 많이 웃으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이제 지금은 그게 이제 독이 될 때도 많아서 요즘은 좀 그렇게 되네요. 후배들이 김지호 선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조금 많이 제가 유연해져서 그래요? 조금 나아졌는데 예전에는 저한테 말을 못 걸었죠. 제가 원체 말을 안 하니까 말 걸기 좀 어려운 선배였었는데 지금은 제가 후배들한테 조금 장난도 일부러 치려고 하고 괜히 쓸데없는 그냥 농담도 이렇게 좀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씩 애들이 저를 좀 만만하게 본다? 약간?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요즘 좀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약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최고참이잖아요, 팀 내. 후배들하고 이제 정말 차이가 꽤 많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떤 마음으로 좀 대하고 있어요? 피해 다니려고. 웬만해서 좀 피해 다니려고 하고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은 좀 다르잖아요. 저희 세대랑 또 달라서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 너무 좋은 환경에서 또 야구를 즐길 수 있어서 어떻게 한편으로 되게 부러운 면도 있고 한데 그냥 조카 같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들을 불편해하면 그 친구도 저를 불편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조금 이렇게 조언을 줄 때 말고는 웬만해서는 그냥 거리감을 좀 두려고 해요. 김지호 선수를 저도 처음에 봤을 때 너무 이렇게 모범적인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요? 되게 좀 바른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좀 다가가기 어려운 게 아닐까요?
야구장에서 많이 웃지만 제가 안에 있으면 또 잘 안 웃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 웃으면 좀 인상이 좀 안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갖고 예, 그래서 좀 선배가 좀 화나 있나 약간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평소에 좀 약속도 안 잡고 네. 가족한테 빨리 가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잖아요. 친구도 안 만나고 술도 안 마시고 스트레스를 평소에 어떻게 푸는 건가요? 스트레스는 제 스스로 풀어요. 제가 한의원에 진료를 집으로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네. 한의사님이 저한테 김 선수는 몸 자체에서 스트레스를 분해하는 게 있나 봐. 스트레스가 전혀 없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는 스트레스 잘 안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스트레스 받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자꾸 생각을 하면 더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스트레스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별게 아니거든요. 내가 힘들어 하면 힘들어지잖아요. 내가 힘들다가도 내가 안 힘들어 나 안 힘들어 하면 그게 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굳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 제 생각이 마음가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말하는 대로 내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자꾸 뱉은 말 지키게 되잖아요. 많이 배워갑니다. 많이 배우죠. 시간을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네. 때는 바야흐로 2004년입니다. 아, 그때 김재호가 보는 두산 베어스는 어떤 팀이었어요? 꼴찌팀이었어요. 내가 저 팀에 간다면 이런 생각 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 우비를 좋아도 했고 김민호 코치님이 막 도루하고 승우 선배가 막 도루하고 도루왕하고 막 이럴 때 좀 좋아했는데 그때 반달 유니폼이 진짜 멋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때 두산을 좋아하는 팀이 되게 많아요. 가서 나는 무조건 최고가 돼야지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프로랑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순위는 좀 아래 있더라도 뎁스도 워낙 두꺼웠고 좀 주전도 확실한 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나이대들이 좀 많았어요. 저희 팀. 그래서 아마 세대 교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의 반전으로 진짜 기나긴 인구의 시간을 보냈어요. 네. 다른 팀에 가면 주전 바로 뛸 수 있다. 뭐 이런 트레이드 썰도 진짜 많이 돌았는데 그때 진짜 솔직한 마음은 어땠어요? 다른 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렇죠. 솔직하게 제가 제 자신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너 다른 팀 가서 주전으로 나가면 잘할 자신 있어? 라고 내 자신한테 물어봤을 때 저는 뭐 아니야. 아직? 넌 준비가 안 됐어. 제가 제 스스로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핑계거리를 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그러니까 저도 부단한테 파란 팀 좀 알아봐 주세요. 뭐 이런 말도 했던 부분이 약간 스스로한테 부족함을 괜히 핑계 삼아 부단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 트레이드 설 날 때마다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은 없었어요. 수비는 워낙 쭉 잘해왔고 또 자신이 있었을 것 같은데 프로에서의 첫 수비도 좀 할만했어요? 저는 수비를 진짜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의 강점은 후덕이었는데 공 잡을 때 진짜 막 춤추듯이 막 엄청 막 후덕을 막 선배들 앞에서 막 보여줬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와 화려하다 이럴 정도로 제가 이렇게 보여줘서 뭐 지금 롯데 감독님, 뭐 김태형 감독님이나 해설위원 하고 계신 안경현 선배가 와 재호가 우리나라에서 진짜 후덕 최고라고 처음 봤다고 저는. 근데 별로 시합에 나가는데 그런 후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긴장하니까 그 후덕이 안 나오고 굳어버리니까 일단은 프로 와서는 긴장감하고의 싸움을 먼저 이겨내야 되는 그런 싸움을 해야겠다는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거를 극복하면서부터 수비가 이제 원래 이제 내가 편안하게 했던 후덕도 나오고 그렇게 됐던 계기가. 포구에서 손구 빼는 속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거는 근데 솔직히 연습해서 되는 거 아니면 그냥 김재호라서 되는 거예요? 그거는 솔직히. 자신감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자신감으로만 안 되지만 그 자신감은 결국에는 내가 수비를 가꾸는 수 있는 어느 정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 자신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재 교수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지만 저는 노력형이거든요. 천재가 아니라.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자신감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들고 남들하고 또 다른 부분이 이제 글러브는 저는 좀 딱딱한 걸 써요. 다른 친구들은 보통 열이면 열 다 약간 길이 많이 들여진 글러브를 쓰잖아요. 근데 저는 길을 잘 안 들여져 있는 걸 써요. 딱딱한 걸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공이 글러브 포켓에 들어가는 게보다 약간 걸쳐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을 뺄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빠른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아, 위험하죠. 위험한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자신감. 자신감. 그럼 후배들이 이 동작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뭐라고 못해요. 대답했어요? 선배님 저는 못합니다. 왜냐면 일단은 글러브 딱딱한 걸 들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선배님 이걸 어떻게 수비를 하세요? 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거를 잡으려면 손에 힘이 진짜 딱 빼야 되니까 그게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비도 그렇고 모든 스포츠는 힘이 빠져야지 이뤄지고. 네. 프로 입단 후에 6가지 목표를 세웠더라고요. 뭔지 기억나세요? 아 그럼요. 근데 그 중에서 5가지를 이뤘어요. 네, 일본 그것도- 진출 빼고. 그것도 주전 도약 시기와 비슷하게 진짜 한 번에 파박 이뤘단 말이에요. 맞아요. 너무 빨리 이뤘어요. 네. 아, 너무 한 번에 막 2개, 3개씩 막 맞아요. 이렇게 이뤄버려서 행복이 너무 빨리 찾아와서 그래서 실망감이 들거든요. 이게 너무 빨리 오니까 내려가는 것도 너무 빨리 내려갔나? 아이, 그런 생각도 들어요. 후배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목표가 있어야지 지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삶에서 목표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그 차이는 진짜 되게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야구가 안 돼서 지칠 때도 있잖아요. 그 전년도에 제가 되게 못했어요. 첫 게임부터 주전으로 뛴 게 2014년이었는데 네. 내가 그 목표를 생각한 게 2015년이란 말이에요. 2014년에 끝나고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2014년에는 너무 막 2할 높은 막 이랬는데 갑자기 막 3할 적어놓고 국가대표 적어놓고 이런 걸 막 적어놨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헛된 꿈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안 되더라도 뭔가 계속 하려는 그런 의지가 생기게 돼요. 근데 지금 나이가 이제 40이 되니까 목표라는 게 뚜렷해지지 않잖아요. 주전에서 내려오고 나서부터는 목표라는 걸 내가 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그냥 되게 못했구나, 잘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 뒤에 그런 성취감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점점 없어지고 야가 점점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김재호의 남은 야구 인생 뭐뭐뭐 할 것이다. 빈칸은 아무 말이나 채워주시면 돼요. 생각나시면 말해주세요. 김재호의 야구 인생 잘 떠날 거예요. 슬프잖아요. 제가 이제 지금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솔직히 베어스에 이제 제일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저희 고참들이 나갈 때 멋지게 시즌을 마무리해서 딱 나가는 것보다는 중반에 벌써 이제 나한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포기하고 끝나는 경우가 좀 많았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그냥 내가 시합을 나가든 안 나가든 그래도 시즌은 끝까지 잘 마무리할 때까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가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그거에 좀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멋있네요. 네. 팬들은 아직 천유를 보내기 힘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언제까지 야구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는 날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할 테니까 얼마 남지 않은 야구 인생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